어차피 이 의석이나 저 의석이나 정당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처음부터 정정당당하게 정당 투표를 의석 전체에 작동시키는 겁니다. 만약 한 정당이 정당 투표에서 50%를 득표했다면 150석은 일단 확보한 겁니다. 그 다음에 지역구 투표함을 열어봅니다. 만약 이 정당이 150구 지역구에서 이겼다면 정당 득표로 확보된 150석을 지역구 의석으로 채우는 거고요. 지역구 50곳에서만 이겼다면 나머지 100석은 비례대표로 채우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이라면 지역구에서는 한 명도 당선자를 내지 못했지만 각지에 한 표 한 표가 모여서 전국적으로 고르게 지지받는 소수 정당도 지금과 달리 의석을 어느 정도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역 표심과 관계없이 소신 있는 활동을 펼칠 국회의원들도 늘어날 거고 직접 아이를 키워본 사람도 직접 청년 문제를 고민해온 사람도 더 다양하게 국회에 들어와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겁니다. 심플하죠? 전체로 보면 결코 적은 수가 아닌 이 소수가 계속해서 소수자로만 남아있는 이유는 절대 변하지 않았던 요 장치 때문이었습니다. 거대 양당이 쉽게 누려왔던, 그래서 더욱 쉽게 놓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최대 기득권이죠. 나경원 의원은 2011년 교과부 공무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학 부설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2012년부터 대폭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교과부는 2011년 하반기부터 대학 부설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국립특수교육원은 대학의 평생교육원 지정기관을 공모했고 같은 해 6월 5개 대학을 선정했습니다. 동국대 평생교육원도 응모했지만 아쉽게 탈락합니다. 그런데 한 달여 뒤인 7월 20일 교과부 내부 보고서에 동국대 평생교육원을 활용한다는 계획이 담깁니다. 같은 해 8월에는 동국대 평생교육원 관계자 2명이 나경원 의원실에서 교과부 공무원들과 함께 회의를 합니다. 이날 회의에서 나경원 의원실은 예산 확보와 동국대 평생교육원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설을 지원하고 교과부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만들고 동국대는 2012년 3월부터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기 위해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하기로 합니다. 총장을 따로 만나 장애인 전용 도입을 주문했던 성신여대 사례와 판박입니다. 그러나 동국대 평생교육원의 장애 성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설립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딸이 성신여대에 합격하자 굳이 동국대 평생교육원을 다닐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우울증 때문에 정말 LSD 하셨어요? 정부가이감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 홍량에 대해 1심 법원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과 함께 17만 8,500원의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분식집에서 2만 원이 든 동전통과 라면 10개를 훔친 김모 씨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4월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담배 2가월 훔친 36살 A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훔친 담배 2갑은 9,000원입니다. 부산지법은 선처 대신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